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왕개미 한종훈입니다. 오늘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오늘은 대선 날이죠. 6월 3일 대선 날입니다. 저도 지금 투표를 하고 와서 영상 급하게 찍게 됐는데, 자, 대선 날인 만큼 우리가 이재명 후보와 이 김문수 후보의 에너지 공약 같이 살펴보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앞으로 어떤 후보에 따라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분석 도와드릴 건데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댓글로 화이팅이라고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시면 제가 앞으로 더 활기차게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은 100% 공적인 채널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요구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뭐 이상한 링크 발송도 도와드리고 있지 않으니까요. 네, 편안하게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저희 유튜브 수익금을 이제 선착순 60명한테 이제 300만 원씩 드리는 이벤트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네, 영상 중간중간 공지를 할 예정에 있으니까 예, 영상 끝까지 조금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조금 꾸준한 상승을 보여주다가 언제죠? 5월 28일 날 최고가 찍고 꼬리 말고 내려오면서 현재 흐름이 이 박스 구간에서 조금 지루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주주님들 사실 굉장히 많이 답답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후로 내일 이제 장이 열렸을 때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혹은 지금과 같은 흐름이 계속 이어질지 제가 다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이재명 후보 정책 말씀드리면서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는 에너지 믹스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 석탄 발전을 조기 폐쇄하고 LNG, 액화 천연가스거든요. 이 LNG 발전과 함께 비율 원전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국내 원전 사업이 크게 위축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대규모 신규 원전 프로젝트가 즉각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은 또 낮다는 의미죠. 그래서 저희가 같이 한번 살펴봐야 될 내용은 이 에너지 쪽 공약보다도 AI 쪽 공약을 같이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AI 투자 100조 원의 시대를 열겠다라고 밝혔는데 사실 AI 발전과 원전은 필수적으로 맞물릴 수밖에 없는 정책이에요. 현재 세계적으로 AI 산업이 급격한 성장과 함께 이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죠. 이 이재명 후보는 센터를 적극 지원하며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 사실상 이 AI 데이터 센터는 연중 24시 가동되는 구조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이재명 후보가 밀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로는 사실상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되기는 조금 힘듭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스터빈과 SMR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재명 후보는 풍력, 태양광 등 이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면서도 기본적인 전력 수급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원전과 LNG 발전을 함께 활용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일단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았으며 원전 필요성을 인정하는 기조를 유지했는데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될 경우에 원전 쪽 호재는 아니지 않냐, 혹은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떨어지지 않냐라고들 많이들 말씀하시는데요. 네, 요거 하나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 공식 홈페이지인데, 자, 사업 분야에 해상 풍력도 분명하게
풍력 사업부를 갖고 있는 회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됐을 때 폭력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김문수 후보의 공약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또 내용 설명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회귀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한텐 상당한 호재가 될 수 있는 정책들인데, 특히나 이제 에너지 수출 강국을 목표로 원전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죠? 네. 저는 주주 입장으로 말하는 거지, 뭐 어느 정당을 지지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 아니니까 네, 오해하지 말아주셨으면 너무 좋겠고요. 일단 원전 가동률을 높이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한국 원전 가동률이 약 75% 수준인데, 75% 수준인데 이를 이제 85에서 90%로 늘리겠다라는 방향을 고려 중에 있고요. 또한 2030년까지 이 원자로 5기 이상의 신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원전 기자재 수요가 급격히 이제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또 추가적으로 김문수 후보는 이 SMR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여 해외 수출을 확대하겠다는 전력을 추가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나 미국, 중동, 유럽 등 원전 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형 원자로를 수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 유스케이 파워나 테라파워 등 글로벌 SMR 기업과 협력 중에 있는데, 정부가 직접 SMR 산업을 밀어줄 경우 대규모 수주가 사실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당선이 될 경우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 사업에서 강력한 성장 기회를 얻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SMR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입지가 더욱 강화될 전망인데요. 자, 이러한 이유들로 이재명 후보든 김문수 후보든 누가 당선되던 간에 사실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 상승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단순히 국내 원전 정책에 따라 움직이는 기업이 아니죠. 이미 해외 시장에서 강력한 성장 기반을 갖춘 글로벌 원전 기자재 공급업체입니다. 국내 정책 변화가 있더라도 두산 에너빌리티는 최근에 사우디에서 3,400억 원 규모의 이제 가스복합 발전 주기기 수주 계약을 체결했듯이 해외 시장에서 성장 기회를 꾸준하게 확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재료는 사실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외인과 기관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물량을 쓸어 담고 있는데, 그럼 저희는요, 외인들이 결정적으로 매수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현재 미국과 유럽이 어떤 원전 관련 정책을 펼치는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한종훈이 이 세계적인 원전 시장이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하나 같이 보면서 제가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원자력 발전을 포함한 에너지 정책이 주요 쟁점 중 하나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유럽을 중심으로 하나둘 원전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김문수 후보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이 원자력 중심 에너지 정책으로 회귀한다고 주장을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유럽을 넘어서 전 세계에서 흐름이 원전에 유리한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고 하고요.
최근 스페인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태로 재생에너지 발전의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라고 하는데, 자, 제가 아까 이재명 후보 정책 관련해서 내용 전달 드렸을 때, 이 AI 산업과 원전은 같이 맞물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건설이 급증하면서 더 많은 전력 수요가 예상되자 탈원전에 앞장섰던 국가들마저 원전을 다시 주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AI 쪽 정책을 펼치려고 하면 사실 재생에너지만으로 데이터 센터를 이제 굴릴 수는 없어요, 사실상. 자, 스페인 같은 경우는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하자 원전 7기를 폐쇄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둘러싼 논의가 격화되었다라고 하고요. 세계 최초 탈원전 국가로 꼽히는 이탈리아도 원자력 기술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지난 3월 달에 승인했고, 벨기에도 지난 15일에 탈원전 폐기를 공식화했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보다 원전을 사용하려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덴마크 역시 SMR 등 차세대 원자력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 있다고 지난달에 밝혔고, 대만도 원전 운영 기간을 20년 연장하는 법안을 최근에 통과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미국도 최근에 원전 르네상스를 트럼프가 이제 예고를 했는데요. 요것도 제가 기사 하나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중요한 내용이 많다 보니까 꼭 좀 집중 부탁드리고요. 자, 트럼프 원전 르네상스 공식 천명. 자,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미국 정부가 오는 2050년까지 원전 발전 용량을 현재의 4배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원전 르네상스를 공식 선언했다. 아까 기사에서 봤듯이 이탈리아, 벨기에, 스웨덴 등 유럽 국가에 이어 미국도 원전 건설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5월 23일이죠.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가속화하고 원전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4가지에 선명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이 4가지 간단하게 축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그 기사에 나온 것처럼 4배 수준으로 끌어올린다고 하는데, 기존의 원자력 발전 용량인 100기가와트에서 400기가와트까지 확대를 한다고 발표를 한 건데요.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는 연간 가스 터빈 생산 능력을 기존 6대에서 8대까지 현재 확대를 시켜 놓은 상태고요. 향후 최대 20기까지, 20기까지 확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럼 기존보다 3배가량, 3배 이상 증가한 생산 규모를 확보하게 되는 건데요. 자, 그럼 당연하게도 지금 이 전 세계적인 전력 수요 확대에 맞춰 현재적으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시장을 선점하려는 전략이 주가 상승의 핵심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새 원자로 승인 기간을 18개월 이내로 단축을 해서 빠른 원전 건설을 추진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과거의 원자로 건설을 위해서는 이 최소 3에서 5년간의 승인 절차를 거쳤어야 했는데, 이번 정책 변경으로 규제 기간이 대폭 단축이 되면서 이로 인해 미국 내 원전 프로젝트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그러면 3년에서 5년 걸리던 게 18개월로 단축이 된다면 당연하게도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더 많은 원전을 수주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자, 기사 다시 한번 같이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50년까지 발전 용량을 400기가와트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1월에 3배인 300기가와트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했는데 이보다 100기가와트 더 늘려 상향 조정이 된 양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이 원자력 르네상스를 선언한 이유, 왜 이렇게 원전을 확대하려 하냐를 보자면 바로 러시아와 중국 때문인데, 지금까지 새로 만들어진 원자로의 87%가 이 러시아와 중국 기술을 사용하고 있어요. 굉장히 원자력 강국입니다. 두 나라가요. 자, 아까 뉴스 기사에서 봤던 것처럼 유럽 국가들도 올 들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거나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나섰다. 세계 최초 탈원전 국가로 뽑히는 이탈리아가 지난 3월 원자력 기술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승인했고, 아까 같이 기사로 봤던 내용이죠. 자, 이에 따라 한국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 자, 한국은 중국, 러시아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원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구 국가 대부분 전체주의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 기술을 채택하기를 꺼려하고 있는 만큼 한국이 이제 유리한 위치를 점령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이 유럽들하고 동의를 하게, 이렇게 계속 가면 안 된다, 우리가 다시 원전 시장을 이끌어야 한다 라고 선언을 하면서 핵심 정책을 발표를 하게 된 거고요. 자, 이제 세 번째로는 그중 하나가, 자, 이 AI 데이터 센터를 국방 핵심 인프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SMR과 연결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I 데이터 센터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이 데이터 센터가 전력을 엄청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원전을, SMR을 데이터 센터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근데 현재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는 일단 유스케일 파워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테라파워랑도 계약 체결이 된 상태입니다. 그럼 당연하게도 이번에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SMR 프로젝트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깊숙하게 관여를 하면서 대규모 성장을 이룰 기대감에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겠죠. 저는 최소 올해 10만 원 보고 있는데요. 우리 구독자님들 10만 원 가자라고 응원의 메시지 댓글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영상에서 각 대선 후보들의 에너지 공약에 따른 이제 주가 방향성 같이 살펴봤고요. 그리고 세계적인 원전 시장이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같이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자, 영상이 우리 구독자님들께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마지막으로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자, 처음에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튜브 수익금 이벤트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구독자 수익금 이벤트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요. 저희가 광고 수익이라던가 추가적으로 라이브 방송할 때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후원금을 엄청 많이 주셔가지고 이 중 일부를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다시 돌려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네, 수익이라고 두 글자 위 상단의 번호 010-4383-3639, 이거 제 개인 번호거든요. 이쪽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착순으로 60명께 지원을 드릴 거고요. 꼭 받아가셔서 이 돈으로 큰 수익까지 보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선착순에 조금 못 들었을 것 같다, 뭐 이러신 분들, 간절하신 분들도 문자 메시지 주시면 저희가 또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조금 같이 나누려고 하니까, 예,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긴급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제가 더 좋은 전망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유 되시는 분들은 댓글로
화이팅! 화이팅! 마지막으로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